네, 안녕하세요. 중투고요. 이번 영상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테슬라 상승의 진짜 이유란 제목으로 주가가 언제 오르는지 예측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뭐 주가가 언제 예측할지 100% 알기는 힘들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그 주가의 어떤 가치,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읽고 굉장히 좀 파생되는 내용들도 많고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내러티브 넘버스를 좀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여기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뭐 설명을 하면은 뭐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고 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주식에 실제로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인트린식 밸류, 내재 가치랑 프라이스, 주식의 가격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가치 투자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나 성장성, 그리고 혹시 뭐 리스크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러티브엔 그 넘버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현금 흐름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만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 앤 무드 그리고 그룹 띵킹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모멘텀 뉴스라든가 어떤 이슈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이제 그룹 싱킹이라는 게 어떤 대중들의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트코인 열풍이라든가 지금 테슬라 폭등도 사실 지금 뭐 PER이 거의 한 300, 4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승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중들의 그 어떤 공통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책의 설명이에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하고 좀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신풍제약의 상승도 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고 유동성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때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왼쪽 것만 바라보는데 왼쪽 것만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 것과 오른쪽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어떤 모멘텀 두 개를 이제 다 판단을 하고 주가를 판단을 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데 올바른 시각이다라는 것이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에 꼬리를 좀 물고 나가보면은 이게 좀 재밌는 것이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는 시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로스 성장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즌에만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성장, 그로스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몇 분기 전부터 흑전을 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뭐 그 성장성을 보여줬죠. 근데 그 성장성이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모멘텀이 다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좀 포지티브 피드백 작용이 계속해서 작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상승이 비이성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고점을 뚫은 것은 실제로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오른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것은 모멘텀과 그룹 싱킹이 작용을 해서 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스가 프라이스를 만들고 어떤 그런 포지티브 피드백 작용이 일어난 대표적인 예가 저는 지금의 테슬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가설을 세워보자면은 아까 왼쪽에 보여드렸던 그로스라든가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은 포지티브 피드백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모멘텀만으로 움직인 그런 기업들 있죠. 실적이 나오지 않고 모멘텀이라든가 어떤 대중들의 생각으로만 주가가 오른 경우는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테슬라처럼 길게 오랫동안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왼쪽 그로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거는 포지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오랫동안 상당히 길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그런 가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로스가 먼저일까 아니면 모멘텀이 먼저일까라는 그런 그 질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이 그로스에 반영되는 시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로스가 없이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주가는 원위치로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뭐 지금이야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2019년에도 이게 그 5G 모멘텀으로 6,000원에서 12,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그 실적 없이 이렇게 모멘텀으로만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그대로 돌아왔죠. 6,000원으로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5개월, 6개월 넘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리로 좀 돌아왔고요. 근데 반대로 KMW가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도 이제 모멘텀 플러스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으로만 오른 건지 아니면은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오르는 건지 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거를 잘 적용했었던 예가 RFHIC를 제가 한 2월 달에 매수를 하고 3월 달, 4월 달에 이제 여기서 한 44,0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이 기업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은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몰랐던 것이 어떤 5G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으로만 올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전량 매도를 했었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매도를 했고 좋은 판단이었다고 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그로스랑 모멘텀이 같이 작용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이 그로스만 볼 것이 아니라 모멘텀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알서포트가 거의 지금 한 3, 4천 원에서 지금 18,000원까지 거의 5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이 거의 한 300% 이상 늘었어요. 그리고 모멘텀도 굉장히 이제 작용을 했죠.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일본에서 점유율이 높잖아요. 알서포트가. 근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많이 퍼지니까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다 플러스 코로나라는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여서 이게 항상 주식을 좀 바라볼 때 어떤 매출이 잘 나온다, 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슈가 좀 될지 그거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어떤 소외주인 경우에는 그로스가 나타나더라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트루인이라는 회사를 며칠 전에 좀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6분기 만에 흑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흑전도 조그만 것이 아니라 20억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총이 400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시총이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굉장히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적이 잘 나와도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소외주이기 때문에 어떤 그로스가 확인이 되더라도 모멘텀이 없다면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이렇게 좀 주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실적 주가는 어떤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 기업의 내재 가치에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기업을 판단을 할 때 그 내재 가치만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아이디어라면은 지금의 신풍제약의 상승이라든가 테슬라의 상승도 충분히 정당화가 되고 합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이 이론의 좀 결론까지 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루시드 차트에서 제가 만든 건데 그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이거는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에디트는 못하고 이제 뷰 모드로만 좀 올릴게요. 이게 에디트라면은 제가 이제 또 이제 계속 추가를 할 텐데 거기서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확인을 하는 그런 용도로만 좀 올리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